70평생의 자존심 돈보다 귀한 사람 대접을 지켜낸 어머니. 이순자 여사는 서울에서 30년째 순잔의 한식당을 운영하며 칠흑 같던 세월을 오롯이 홀로 버텨낸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나라 전체가 휘청이던 IMF 때 사업 실패의 짐을 감당하지 못하고 끝내 세상을 등진 뒤 여사에게 남겨진 것은 식당과 갓난아이 그리고 빚이었습니다. 눈물 흘릴 시간에 콩나물 하나 더 다듬자는 심정으로 여사는 악착같이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빚과 외동딸 수진이를 홀로 키워야 한다는 뼈를 깎는 부담감은 여사를 잠시도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감기에 몸살이 나도 여사는 파스를 붙이고 뜨거운 뚝배기를 날랐습니다. 혹여나 식당 문을 하루라도 닫으면 딸이 기죽을까, 빚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헌신을 보고 자란 딸 수진이 또한 허투루 살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방과 후에는 식당 구석에서 숙제를 하고 주말에는 홀서빙을 도맡았습니다. 엄마의 고생을 덜어주는 것이 효도라는 일념으로 악바리처럼 공부해 힘든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이 흘러 순자 여사의 헌신과 수진이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딸 수진이는 이제 어엿한 7급 공무원으로 일하며 힘을 보태고 있었고 올해 42의 나이로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에게는 딸의 성공과 행복이 70평생 고생의 유일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런 보물 같은 딸 아이가 올해 42의 나이로 드디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강남에서 IT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집안의 장남 강민우였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외국계 회사를 거쳐 지금은 자기 사업을 하는 소위 잘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을 닫으려는데 수진이가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민우 오빠가 엄마 한식당 너무 와보고 싶대. 된장찌개를 좋아한대. 며칠 뒤 딸의 자랑스러운 예비 사위 강민우가 식당을 찾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평소보다 더 푸짐하게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강민우는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싹싹했지만 순자 여사의 인생 관록은 밥을 먹는 그의 태도에서 묘한 불편함을 읽었습니다. 수진 씨, 김치 좀 더 갖다 줘. 민우는 늘 수진에게 반찬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수진은 웃으며 가져다 주었지만 마치 아랫사람을 대하듯 자연스러운 그의 말투에 순자 여사의 미간은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밥을 다 먹고는 수진 씨, 나 내일 아침에 회의 자료 정리 좀 해야 하는데 내가 다른 일이 또 있어서 나 대신 오늘 저녁에 자료 좀 봐줄 수 있어? 라고 당연하다는 듯 일까지 지시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사위 될 사람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딸을 부린다고. 남의 집. 귀한 딸을 왜 벌써부터 일 시키듯 대할까? 수진이는 괜찮아, 엄마. 민우 오빠 바쁘잖아. 라고 했지만 순자 여사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며칠 뒤 상견례 날이 잡혔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날의 불길함을 애써 누르며 정성껏 식당을 더 깨끗이 닦고 김치도 새로 담그고 된장도 손수 띄우며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상견례 날 순자 여사는 정성껏 된장찌개, 생선구이, 잡채, 동그랑땡을 준비했습니다. 강민우의 부모님과 형 내외까지 6명이 함께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민우의 어머니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 혹시 육아휴직 생각 있으세요?
우리 민우가 워낙 바빠서 아이는 엄마가 전적으로 봐줘야 할 것 같은데. 수진이가 난처해하자 강민우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는 순하고 말 잘 듣는 스타일이라 괜찮을 거예요. 저희 회사 일도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순자 여사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강민우의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물려받은 제사가 좀 많아요. 그렇다고 제사 때마다 도우미 부르는 건 좀 그렇잖아요. 이제 수진이까지 며느리가 2명이 되었으니 명절 때 일 좀 줄겠어요. 두 며느리 다 착하고 말도 잘 들을 것 같아 마음이 놓이네요. 그 순간 순자 여사는 알았습니다. 저들에게 수진이는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일 담당 직원일 뿐이라는 것을. 순자 여사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제가 배운 건 없지만 사람 대접하는 법은 좀 압니다. 강민우의 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예, 무슨. 순자 여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육아휴직도 제사도 문제 없습니다. 그건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순에서 말 잘 들어서 우리 수진이를 데려가시겠다는 건 그건 동반자가 아니라 일손이 필요하신 거 아닙니까? 강민우의 아버지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봐요, 지금 우리 가족을. 죄송합니다만 저희 수진이는 힘들지만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곱게 잘 키운 아이입니다. 당신네 집 직원이 될 아이가 아닙니다. 이 혼담은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자 여사는 수진이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수진이가 황급히 엄마를 말렸지만 순자 여사는 흔들림 없이 딸을 데리고 주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민우 일가는 뭔가 욕설을 퍼붓고는 식당을 나갔습니다. 엄마, 엄마는 왜 그래요? 나 이제 42이에요.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른다고요. 수진이는 울면서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한 달 넘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순자 여사에게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강민우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2억 원 손해배상 청구였습니다. 내용엔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혼집 계약금 환불 불가 손실 5천만 원, 예식장 위약금 2천만 원, 혼수 준비 비용 3천만 원, 정신적 피해 및 명예훼손 1억 원.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선택해서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된 건데 쓰러질 것 같이 생긴 식당이나 하는 주제에 건방지게 혼담을 깨다니. 법정에서 보겠소. 순자 여사는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식당 권리금과 전세 보증금 합쳐 1억 2천만 원. 2억을 물어주면 길거리에 나앉아야 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잠도 못 이루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식당 단골 손님인 박지영 씨 30대 직장인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봐야 해요. 박지영 씨가 보여준 것은 인스타그램의 게시물이었습니다. 강민우의 전 약혼녀였던 여성이 올린 폭로였습니다. 저는 3년 전 강민우와 약혼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와의 상견례 자리에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순하고 말 잘 듣는 스타일, 시댁 일 잘 도울 것 같다며 저와 제 부모님을 무시하더군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에 눈이 멀어 웃어 넘겼지만 이후 결혼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강민우 어머니는 며느리를 집안 비서로 생각하더라고요. 매주 주말마다 시댁 가서 식사 준비, 청소, 빨래. 평일엔 강민우 회사 격리 일을 무급으로 도와야 했어요.
견디다 못해 파혼하자 했더니 저한테도 1억 5천만 원짜리 소송을 걸었어요. 결국 합의금 5천 주고 끝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빚 갚고 있습니다. 이 집안은 며느리가 아니라 무급 가정부를 구하는 겁니다. 혹시 이 남자와 결혼 예정이신 분 계시면 꼭 이 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시물엔 증거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우 어머니가 보낸 카톡 메시지들, 시댁 일정표, 회사 업무 지시 메시지들.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려 있었고 공감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맘카페, 직장인 커뮤니티, 유튜브까지 번졌습니다. 한 여성 변호사 단체에서 순자 여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도 강 씨 가족에게 당한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무료 법률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부당한 소송입니다. 변호사단은 강민우 집안의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3년 전 피해자, 5년 전 또 다른 피해자까지 찾아냈습니다. 모두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사는 강민우가 수진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수진아, 넌 공무원이니까 육아휴직 쓰면서 우리 회사 격리 일 좀 도와줄 수 있지? 월급은 따로 못 주지만 우리는 곧 부부가 될 사이잖아. 우리 어머니가 명절 때 음식 준비 도와달래. 형수랑 둘이서 하면 되니까 괜찮지? 아, 그리고 집은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야 할 것 같아. 어머니 혼자 계시기 외로우시대. 어차피 내가 챙겨오는 결혼자금도 많지 않을 테니깐 엄마 말 듣자.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 측은 혼인을 빙자하여 무급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며 원고를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하지만 순자 여사는 기쁨을 누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다음 날 순자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몇 달간의 스트레스와 30년간의 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이 필요합니다. 수술비는 보험을 제외하고도 2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수진이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왔고 엄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못났어요. 순자 여사는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내가 사람답게 살았으면 그것만. 수진이는 자신의 전세 보증금을 빼서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단골 손님들, SNS로 이야기를 접한 사람들이 십시일반 후원금을 보내왔습니다. 1,000원, 만원, 10만 원. 정성이 모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이었습니다. 순자 여사가 회복하는 3개월 동안 수진이는 본인이 일하는 직장에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하고 엄마의 식당을 지켰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밤 10시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자신을 키웠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수진아, 된장찌개는 멸치 육수를 진하게 내야 해. 반찬은 이틀에 한 번씩 새로 해야 손님들이 좋아해. 순자 여사가 퇴원하던 날 식당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퇴원 축하합니다. 마이너스 주민 1동. 그 이후로 1년이 흘렀습니다. 순자 여사는 건강을 회복했고 수진이는 복직했지만 주말마다 식당을 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수진이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소개팅 나가기로 했어. 순자 여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누구야? 단골 손님 박지영 씨가 소개해준 사람이래. 조용하고 착한 초등학교 선생님이래. 나이는 45. 순자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겠니? 수진이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젠 내가 알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 나이 든 게 무섭지 않아. 혼자 사는 것도 무섭지 않아. 진짜 무서운 건 사람 대접 못 받으면서 사는 거잖아. 순자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걸 알았으면. 엄마는 그걸로 됐어. 한편 강민우는 여러 피해자들의 집단 고소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을 해지했고 결국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강민우의 어머니는 SNS에 우리 아들이 잘못했습니다라는 사과문을 올려야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뉴스로 그 소식을 들었지만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과응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식당 문을 닫고 순자 여사와 수진이는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소박한 반찬들이었지만 둘은 행복했습니다. 수진아. 응, 엄마. 2년 전 그날 엄마가 혼담 깬 거. 원망 안 하니? 수진이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안 그러셨으면 나 평생 남의 집 가정부로 살 뻔했어요.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지켜준 건 나의 결혼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었어요. 순자 여사가 빙그레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람이 사람 대접 못 받고 사는 건 돈보다 무서운 거다. 엄마가 70평생 배운 게 그거야. 식당 창밖으로 식당 앞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불빛들. 순자 여사와 수진이는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학벌이나 재산으로 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